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을 잘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K-방역 성공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고 있는지 어이없는 자화자찬의 망언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으로 세계의 모범을 만들고 K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만들어내고 있는 위대한 업적이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이라서 저평가되는 현상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한국이기 때문에 고평가되는 현상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 방역 또는 경제정책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긴 원인인가 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있는 원인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 탓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의 뜻은 포브스지가 2001년에 한국의 주식을 저평가하는 것을 뜻하는 걸로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해서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냐 그랬을 때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수익 대비 주가 비율,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그러고 줄여서 P 레이쇼라고도 합니다. 2010년만 비교해봐도 한국의 P 레이쇼가 10.8이고 일본이 21.6이니까 같은 1달러를 벌어도 그것이 일본의 주가는 2배가 올라가고 한국은 그거에서 반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된 이래 2010년까지 역대 S&P 500의 평균을 쳐도 15.7이니까 그 옛날에 PER 낮을 때 해서도 그 역대 평균보다도 한국은 50% 정도 낮은 것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첫 번째 등장하게 된 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1년 4월 15일 삼성 주식이 왜 이렇게 싼가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포브스지가 두 가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소위 빅딜을 하면서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르노 자동차를 매각하게 하고 반대로 삼성의 돈을 가지고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실한 다른 기업들의 회사채를 강제로 사게 하려고 하는 압력을 많이 집어넣는 것이 삼성의 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고 당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버랜드 이런 전환사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그 소위 경영권 승계의 불확실성과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의 전근대성이 주식을 싸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한국 주식이 왜 싼가의 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이유를 한국 재벌들의 후진적인 지배 구조 또는 이제 요즘 문재인 정부 김상조를 비롯한 장하성의 주장에 의하면 재벌 총수들의 사익 추구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우선 이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회사가 벌이는 이익을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익은 어느 시점에 이익을 나누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과거 12개월 과거 주가 이익을 가는 걸 트레일링 프라이스 어닝이라서 과거 그리고 앞으로 11개월에 예상되는 수익을 가지고 주가를 나누면 그게 포워드 그러니까 미래 수익 주가 수익률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 또는 현재 주가 수익률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한 P 레이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의 수익은 적은데 주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이 PER이 크다는 얘기는 주가가 수익에 비해서 높다. 그렇게 높게 주가가 되는 이유는 미래 수익이
아주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앞으로 주가가 계속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P/E 레이쇼가 대체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비해서 주식이 얼마나 높게 측정되냐, 낮게 가격이 매겨져 있냐를 재는 일반적인 측정 지표입니다. 2012년 에코노미스트도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가 왜 이렇게 주가가 싼지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재벌 탓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벌 탓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OECD 이코노믹 서베이스 코리아 편에서 이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PER 즉 주가 수익률인데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평균이고 이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고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이 이제 아주 잘 나가던 시절 일본의 버블이 꺼지기 전에는 워낙 높았지만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주가가 낮게 측정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01년 포브스지가 삼성의 주가가 왜 낮은가를 저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해 6월 1일 날 미국에 생활을 접고 카이스트로 부임을 했고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목격한 것은 전자회사 중에서 소니의 성과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월등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주식이 낮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소니는 전 세계 가정에서 TV와 캠코더 한 집안에 한 대씩의 기계를 1,000불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기계들을 팔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2001년에 삼성전자가 신경영을 하면서 2000년대 초에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전자제품 전문 상점에서 애니코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 250불에서 700불 가까운 전화기를 애니코를 가족수마다 매년 파는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식은 소니의 주식에 비해서 턱없이 쌌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한동안 2001년 카이스트 부임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이 즉위할 때까지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아서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던 첫 경험이 삼성전자에 관한 투자였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런 한국이 디스카운트 돼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포브스지도 이코노미스트지도 한국의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좌파들, 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그러고 OECD도 이 보고서에서 장하상 전 실장의 정책실장의 이야기들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이 주가를 낮게 만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해 2019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앤 재벌 한국의 주가 할인과 재벌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큰 비즈니스 그룹, 재벌이라고 불리는 그룹들이 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들이 종종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전근대적인 나쁜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그 논문의 실증 결론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는 너무 재벌을 악마화하면서 재벌이 사익 추구하고 소액주주를 보호 안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입니다. 항상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가 기업이 내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바로 이 두 사람은 듀크렛 앤 이사코프라고 하는 이 저자는 프리보그 대학의 스위스에 있는 프리보그 대학의 두 학자입니다. 놀랍죠? 이런 연구를 한국의 학자들이 하지 않고 스위스 학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보시면 미래 수익을 가지고 한국하고 다른 나라 세계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익 대비 수익 대비 주가가 훨씬 낮은 P/E 레이쇼가 낮은 거로 돼 있고 이거는 앞으로 12개월의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과거 12개월 수익 가지고 하는데 여전히 한국 빨간 선은 세계의 평균 기업과 비해서 낮게 측정돼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인데 평균적으로 한 30% 낮다.
이것은 이제 다른 나라 주요 경제대국 28개국의 무려 25,863개사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낮은데 보시면 이제 전체 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 중, 금융위기 이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별로 평균 지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벌 그룹 이 기업과 재벌 아닌 기업으로 보면 이 보시면 재벌 아닌 그 기업이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2.7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벌 이게 디스카운트에 그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요. P 레이쇼를 얼마나 줄였냐 하면 재벌 아닌 기업들이 재벌 기업보다 더 많이 줄어 있고 그것은 일관되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간이 갈수록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재벌 기업이 재벌 아닌 기업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워낙 재벌이 총수들이 다 사익 추구하고 뭐하고 소액주주 보호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워낙 들어서 이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선호하는 주식은 다 재벌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예, 요새 LG전자 무지무지 많이 올랐죠. 현대차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거 보면 다 재벌 그룹들의 기업들이 수익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 보면 이 P 레이쇼가 사실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재벌 기업을 이거는 산업별이고요. 재벌을 한 개 한 개 기업으로 쪼개서 보면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거의 없고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는 건 더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넌재벌보다 재벌이 더 많이 높이죠. 여기도 재벌 아닌 기보다 재벌이 더 높이고요. 이게 금융위기 이전이고 금융위기 때는 이제 재벌 그룹이 더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쭉 보시면 그리고 한국이라는 거하고 재벌이라는 거 보면 한국 전체에 비해서 재벌인 기업들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금융위기 이전하고 이 까만색은 금융위기 이전이고 회색은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산업별로 얼마만큼 디스카운트 되고 있냐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산업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계속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의 결과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벌 구조 때문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벌과 비재벌 모두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지 재벌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재벌 기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 소위 수익 대비 주가 비율이 아닌 기업보다 디스카운트가 더 적다. 다른 기업이 더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재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논문의 그 부분인데요. 보시면 재벌이 종종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그리고 그 지배 가족들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앞에서 소개드린 에코노미스트도 그렇고 뭐 다른 논문도 그렇고 OECD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재벌 그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른 기업보다 더 낮다면 이것이 이제 한국의 지배 구조와 이들의 위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하려면 재벌구에 관련된 기업들의 디스카운트를만 발견하게 되거나 또는 재벌 기업의 디스카운트가 다른 아닌 기업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우리 결과는 어떠냐 하면 재벌이 아닌 기업이나 모두 디스카운트를
갖고 있고 디스카운트를 지금 가 되고 있고 재벌이 사실은 아닌 다른 기업들보다 더 낮은 디스카운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재벌의 총수들이 사익 추구를 통해서 재벌의 전근대적인 기업 지배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국의 재벌과 후진적 지배 구조가 한국의 싼 주식을 만드는 것이냐? 결론은 정반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재벌 개혁론의 허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실증에 대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확증 편향이 지배하는 한국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 2001년에 삼성의 수익성을 보고 믿고 투자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가치, 우리 밸류 베이스드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죠. 가치 기준에 투자를 했던 것처럼 지금 세월이 가면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대한 주식시장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가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여러분한테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린 더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코리아 방역, K-방역이 한국의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확인은 별도의 동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만들어내고 세계 시장에서 승리하는 한국 기업들한테 신뢰를 갖고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